정치 문학 김종상입니다. 지금 청와대 해동이 결정되었는데요. 당선인과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점심이 아니고 만찬 저녁을 한다는 이 결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저녁에 만나다 보면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술도 한 잔 걸칠 테고, 지금 문재인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 내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왜 오찬을 안 하고 만찬을 했나,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감사위원 부분은 감사위원장이 일단 정리를 해 줬으니까 청와대로 볼 때는 감사위원 부분을 주장하는데 여론도 있고 자기가 그걸 굽히지 않고 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마 용산시대까지를 문재인 본인도 청와대에 있어 봤고 또 문재인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언도 했었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를 하면서 이 두 개를 내주고, 그와 동시에 협치나 개헌이나 또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 권력 비리나 뭐 본인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야무야 덮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를, 의견도 타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어쨌든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난 5년이 정말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꼭 해야 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이 법치선상에 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하고 그 선에서 법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을 만일에 윤석열 정권이 오판하고 적절하게 합의로 넘어가면은 더 큰 야마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재인은 틀림없이 자기가 심어놓은 국회의 상당 부분 문재인, 친문재인 이 국회의원 세력들을 가지고 또 딜을 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큰데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큰 대의를, 국민을 보고 가는 이 큰 대의를 놓치면은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료들 지금 일부, 또 검찰 조직들 해서 인수위 포진회가 있는 사람들, 또 일부는 또 안철수 조직이고, 그 외에 윤핵관들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또 호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윤핵관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친이 세력들이 좀 있고 친박 세력들이 또 조금 일부 있는데 자기 세력도 없는 이 선상에서 자칫 중심을 잃으면은 후반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관료나 이런 사람들요, 정치력도 별로 없지만 의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고 가서는 안 되고, 일단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속도 있게 드라이브를 걸면 안 되니까 차곡차곡 자료는 모으되 대신에 뭔가의 협의에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임해야 한다. 이철이 정무수석의 제가 볼 때는 장제원도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선인도 5년간 그래도 집권을 한 문재인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선의 기본적인 가장 낮은 선상의 만남이 차후에 또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고 헤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이슈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기운이 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별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약한데요. 홍보를 더 탄탄하게 해라. 그뿐만 아니고 지금 공중파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침문 안 했지만은 언론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쪽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분인데요. 상징성 있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고, 또 안철수 하부 조직에서도 자기들이 큰 역할 한 것도 없으면서 자리를 탐하고 지금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면서 안철수를 띄우는데요. 둘 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철수와 윤석열 간의 잡음이 혹시나 생기면은 상당히 여론이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선자는 안철수와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아닌 여러 가지 의견은 구하되 당사자들끼리 조율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또 차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안철수를 포함해서 후보군들을 다양하게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과 경기도거든요. 서울은 오세훈이 재임에 성공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최고 관건인데 유승민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안철수도 카드가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인천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적어도 두 곳은 이겨야 한다. 그래야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편안하게 출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김용옥까지 나서서 이런 사람 절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고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참모하고 말았어야 할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좀스럽고 무능하고 사악하고 이런 정권과 여러 가지 협상은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핵관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뭔가 조금 꼬타리가 될 만한 굵직한 게 하나 터지면은 다 썰려서 또 밀려나가겠지요. 그러면은 윤 당선인도 결국은 어디다 기대고 갑니까? 그래서 미리 속도 조절 이 사람들의 등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세력은 있어야 하니까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인재들을 잘 살펴서 등용시키고, 이 변화는 디지털 시대, 또 팬데믹, 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강한 나라, 강한 국방력, 그리고 강한 경제력을 가진 강소국을 만드는 그 밑그림을 낳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만일에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문재인이 안전했을까요? 시간은 조금 더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원래부터 이재명 쪽에 있는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들이 문재인 쪽 사람들을 다 쓸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자기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자기 사람들 포진해 놓고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번만에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강하게 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